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 오늘 취득쇼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주에 등기부 취득쇼는 받고 점유 취득쇼예요.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쇼는 기본적으로 골격을 볼 때 누가 하느냐, 주체, 대상, 이런 것들 봤었는데, 그러니까 취득쇼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은 자연인, 법인 다 되죠. 자연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취득쇼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하나 이제 유의하실 점은 비법인 단체, 그러니까 교회나 종중 같은 권리 능력 없는 단체가 점유 취득쇼를 할 수 있느냐? 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득쇼에서는 누가 못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비법인 단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대상, 일단 자기 부동산,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자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필 토지 일부가 문제가 되고, 이제 국가 소유, 국유지산도 문제가 되고, 공유 지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것일 때도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쇼가 인정되느냐, 얘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봤었냐면, 갑이 이 땅을 샀는데 경계선을 착오해서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땅을 샀는데 경계선을 착오해서 을의 땅의 일부분을 점유했다. 그럼 요거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우리가 이제 일부 나오면 자주, 그렇죠? 뭐 나오면 타주라 그랬어요? 상당 면적 나오면 타주, 이렇게 봤었죠. 월요일 아침부터 이럴 거예요. 일부 나오면 자주, 상당 면적 나오면 타주. 그럼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요 일부를 자주 점유하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을의 땅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쇼도 할 수 있다. 물론 일부를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등기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분할해서 이전 등기를 받아가면 된다. 그래서 한필 토지 일부의 점유 취득쇼가 인정되는데, 이때는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든지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해서 갑이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가끔 나왔던 게, 국유재산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행정재산이랑 일반재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국가 소유이긴 하지만 처분이 자유로운 재산이죠. 근데 행정재산은 현재 공용에 쓰이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일반재산은 취득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쇼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점유를 할 때는 일반재산이었는데 등기하려고 봤더니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이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행정재산도 현재 공용에 쓰이고 있지만 용도가 폐지되면 뭐랑 같아져요? 일반재산. 그러면 취득쇼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온 건 이 앞에 세 개가 중요하고, 공유지분도 취득쇼가 인정되는데 얘는 크게 출제 많이 되지 않고, 또 최근 들어서 몇 번 나왔던 게 집합건물법상에 공용 부분에 대한 취득쇼가 되는지가 요즘 몇 번 출제가 됐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만약에 공용 부분이 취득쇼를 따로 인정해버리면 전유 부분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건 허용될 수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용 부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걸 취득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은 요 세 가지 특히 잘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공용 부분 취득쇼 안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주체가 이런 대상에 대해서 취득쇼를 완성하게 되면 그 효과가 문제였는데, 우리가 이건 둘로 나눴어요. 등기하기 전과 후로 나눴어요. 그럼 20년의 시효를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다. 소유권의 변동은 없다. 근데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지만 20년의 시효기간을 완성하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발생이 된다. 우리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거죠. 자,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20년의 점유 취득 시효기간을 완성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냐면 갑.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내 거니까 돌려줘, 소유물 반환 청구나 또는 지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는 갑이지만 20년의 시효를 완성하면 점유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얘는 뭐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럼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으로 봤던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었냐면 취득시효 완성자, 또 미등기 매수인, 물론 뭐 유치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이 포함되고요. 자, 그럼 이제 등기를 하면 20년의 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소유자가 될 텐데, 요거 승계 취득이었어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 원시 취득이면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전부 다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었죠? 언제 들어온 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효 완성 후에 들어온 거죠. 완성 후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봤었어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2020년에 20년의 시효기간을 완성하고 등기는 22년에 마쳤어요. 근데 만약에 2015년에 A라는 애가 갑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등기해서 소유자가 되면 이 저당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죠. 싹 다 없어지고 원시 취득,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러면 2014년에 가등기 있었대. 가등기. A라는 애가 가등기 했대요. 그럼 얘가 등기하면 요 가등기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성 전에 들어온 제한적 권리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근데 만일에 B라는 사람이 2021년에 저당권을 설정했대. 그러니까 이거 누가 돈 빌리고 저당 잡힌 거야 지금? 갑이겠지. 얘가 소유자로 돼 있는 상태니까. 자, 그럼 얘가 등기하게 되면 21년에 들어온 저당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언제 들어온 거예요? 완성 후에 들어온 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완성 후. 그러면 이제 얘가 소유권 등기를 했어도 저당권, 비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거 없애려고 돈을 갚았대. 그러면 이걸 변제한 건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한 거니까 요걸 변제한 후에 갑을 상대로 그 돈 내놔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판례죠. 원시 취득이라는 점 잘 기억하시고, 원래는 다 소멸되는 거지만 언제 들어온 건 소멸하지 않냐면 완성 후에 들어온 건 존속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면 보존 등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취득시효에서는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했죠.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왜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 안 하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 등기부, 얘 등기가 있잖아요. 굳이 이 등기부를 폐쇄하고 새롭게 등기부를 개설해서 보존 등기할 필요는 없고, 요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전받는 형식으로 한다라고 했고, 자, 그럼 얘가 이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근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 시부터 생겨요? 점유 개시 시부터 생기는 거야? 점유 개시.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라고 법률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요 을이 취득해왔던 과실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을 거예요? 을 거죠. 얘는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거니까 그동안 취득한 과실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이건 다 을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점유취득시효하면 주체, 누가 하느냐, 그리고 문제되는 대상, 완성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교재를 보시면 앞에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이제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이 요건이에요? 안 들어가 있어요? 선의무과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뭐였어요? 등기부 취득시효에 들어가는 요건이고,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이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주체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데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이런 공법인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의하실 점,
종중과 같이 비법인 단체, 권리 능력 없는 단체도 취득수요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요 2번은 좀 조심하시라고 했고, 그러면 취득수요의 대상,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수요를 주장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남의 거든 자기 거든 또는 뭐 누구 건지 모르겠다. 성명 불상자 거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기억의 판례를 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점유도 하고 유효한 등기까지 모두 마친 사람이죠. 그럼 얘는 문제 있어요? 완전한 권리자예요? 완전한 권리자. 이런 사람들은 점유 취득수요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A에게 부동산을 사서 점유도 하고 등기도 다 갖췄어요. 얘가 예를 들어 2000년에 점유와 등기를 다 갖췄다. 그럼 얘는 완전한 소유자예요. 그럼 얘는 취득수요를 주장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2020년에 취득수요를 주장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 2017년경에 요 갑이 누구에게 돈을 안 갚은 게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부동산에 지금 가압류가 달린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 취득수요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야? 요거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슨 판례라고 했던 거야? 어이가 없네 판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법원이 보더니 이거 뭐야? 자기 건데 얘가 이거 없애려고 취득수요를 주장한 거네? 그러면 판결문에다가 어이가 없네라고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했다고 했냐면, 취득수요라는 건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하는 건데, 얘는 단순한 사실 상태예요? 완전한 권리자예요? 완전한, 이런 애한테는 취득수요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 등기 점유가 다 돼 있어요. 그럼 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는 취득수요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부동산의 취득수요를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랑 이건 충돌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이라는 건 자기 건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이제 넘겨줬어요. 등기도 넘겨주고. 근데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돼요? 갑에게 당연 복귀되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넘겨주었던 부동산은 돌려받았는데 아직 등기는 누구한테 있냐면 을에게 있어요. 상황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등기랑 인도를 다 했다가 계약이 취소된 거야. 근데 뭐만 돌려받은 거야? 부동산. 등기는 안 받은 거죠. 왜 안 받았을까? 아무 생각 없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행민법은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잖아요. 근데 구민법, 예전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만 있으면 소유권 넘어갔어요. 소위 이제 의사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에서는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고 을이 등기 안 하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현행민법 말고 이전에 쓰던 우리 구민법은 누가 소유자냐면 을이 소유자예요. 합의만 있으면, 의사만 있으면 등기 없이도 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등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소유권 이전 합의하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 땅이 내 거라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옆집 순이 엄마도 알고 다 아는데 뭔 등기야?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뭘 해야 돼? 등기. 근데 거기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부동산만 돌려받고 등기는 아직도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을. 근데 이 상태로 우리 민법이 개정되고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는 걸 증명하면 좋은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증명이 안 돼. 그러면 등기 받아올 때 얘가 뭘 주장해서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야? 취득쇼. 내가 20년 이상 점유했으니까 등기 내놔. 그럼 얘는 자기 부동산이지만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건 지금 뭐야? 자기 명의로 등기도 돼 있고 뭐도 하는 거야? 점유. 이런 애는 취득쇼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쇼가 인정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국유재산에서는 구별하시라고 한 게 일반 재산, 옛날에는 이제 일반 재산을 잡종 재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행정 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일반 재산이었던 게 행정 재산으로 변화되면 이때는 취득쇼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자, 공유지분도 취득쇼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취득쇼 요건, 이건 뭐 다 나왔던 거, 평원공연한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점유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웬만하면 평원하고 웬만하면 공연합니다. 그래서 뭐 이의제기를 받았다 또는 뭐 약간의 분쟁이 있었다, 이 정도 가지고 평원 공연성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 진짜 폭력을 쓰지 않는 한 웬만하면 평원 공연성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자주점유여야 한다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주와 타주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취득쇼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만약에 점유가 중단되면 취득쇼도 중단된다라고 했고, 간접점유 방식으로도 취득쇼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 판례 보면 점유 취득쇼 중단이라는 것은 점유 상태를 파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졌어요? 취득쇼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취득쇼를 중단시키려면 점유를 파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되면 점유가 깨져요? 점유는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지. 그럼 이건 점유 취득쇼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고요. 기산점. 그럼 기산점은 우리가 원칙을 얘기할 때 원칙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못하는 게 원칙이야. 선택 못하고 점유 개시 시가 기산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원칙,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등기 명인의 변경이 없으면 그때는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한 것이고, 이때는 바꿔서 얘기하면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실 내용은 기산점은 원래 점유를 시작했을 때 그 개시시가 기산점이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찍어서 20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등기 명인의 변화가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등기부상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취득쇼를 완성하면 이제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성질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죠. 그럼 채권적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채무자에게만 주장해야 돼요. 채권이니까. 그러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누구예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 상대방은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요. 무효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뭘 하면 소멸시효에 안 걸리냐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몇 년 간다는 거야? 10년. 그럼 시험에 이제 가끔 뭐라고 출제되냐면 바로 소멸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틀리고요. 그때부터 10년. 정리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이니까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뭘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고요? 점유하고 있으면. 근데 점유를 잃어버리면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어 10년은 가는 거야. 10년. 그러니까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 사람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완성 전에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 전에 바뀌는 거랑 후에 바뀌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 완성 전에 바뀌면 등기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고요. 완성 후에 바뀌면 못 받아온다고 했어요. 자,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때는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요. A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자기 상대방에게만 주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어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야.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면 무효등기 명의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얘는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A가 2020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만약에 2015년에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가 언제예요? 2020년. 이때 소유자야. 그럼 누가 소유자겠어요? 그럼 을한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을이 병한테 2018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상대방은 누구다? 병.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기 20년에 완성되었을 때 이때 소유자가 얘 상대방이니까 완성되기 전에는 갑을병정 무기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얘는 상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 소유권이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소유권이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최종 명인에게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어요. OX.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는데 소유권이 전전양도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최종 양수인은 이 사람이겠네요. 완성 전에 바뀐 거예요? 후에 바뀐 거예요? 전에.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기본적인 거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는 건 얘한테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의 등기가 무효등기였대. 무효등기. 그러면 얘는 병에게 등기 청구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게 무효등기면 A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지. 을이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그럼 무효등기를 어떻게 해야지 돼? 무효등기명인에게 등기 받아올 수 없잖아요. 얘한테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병으로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자, 다시 등기부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효등기라고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야? 을이 소유자잖아요. 이게 무효등기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요? 을한테 받아와야 되는데 등기가 지금 병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 말소시켜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말소시키면 돼? 얘 상대방은 을이니까 을을 대위에서 이 등기를 말소시키고 그리고 누구한테 받아와야 된다? 을에게 받아와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말에 뭔 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완성 후에 바뀌었어요. 이때는 등기 못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A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갑이죠. 완성 당시 소유자. 근데 만약에
을에게 2021년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A는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등기 못 받아옵니다. 왜 못 받아오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자기 상대방에게만 주장해야 돼요. 이 상대방은 누구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었잖아요. 그러면 을은 자기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못 받아온다. 그럼 만약에 1999년에 2019년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2019년에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하고 2021년에 등기를 했대.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등기는 완성 후에 넘어갔는데 등기 원인은 매매 계약은 완성 전에 했다는 거야. 등기 받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못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뭘 봐야 돼? 등기.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완성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완성 후에 넘어갔다면 얘한테는 등기 받아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을은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소유자. 그럼 얘는 당연히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시라고 한 건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갑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도 소멸되어 그건 남아있는 거야. 이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가면 A는 갑에게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에게 샀으니까 선악불문 취득인데 만약에 뭘 하면 무효가 되는 거야? 적극가담. 적극가담 나오면 이건 일반 무효예요? 사회질서 위반이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그러니까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A는 얘가 적극가담했다면 A는 이제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죠. 직접 말소해요? 갑을 대위해야 돼요? 왜 갑을 대위해야 될까요? A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이지. 그러니까 자기 상대방을 대위해야지 얘랑 무슨 거래한 적도 없는데 얘가 얘한테 직접 뭐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거야. 이중매매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중매매도 갑이 을이랑 매매하고 갑이 병에게 이중매매로 등기했는데 얘가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잖아요. 그럼 을의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야? 갑이지. 병이랑 계약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위 말소하는 거고 이것도 A랑 을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상대방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적극가담만 안 했다면 A는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등기 못 받아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를 뭘로 인정해 준다고 했냐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또 몇 년이 지나면 된다? 20년.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얘는 1차 취득시효고 얘를 우리가 2차 취득시효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20년이 완성되면 얘는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하시라고 한 게 만약에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던 예를 들어 17년 되는 무렵에 병에게 등기가 또 넘어갔어요. 등기를 그러면 병에게 20년 됐을 때 받아올 수 있다 없다? 받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1차 취득시효든 2차 취득시효든 언제 바뀌는 건 상관없는 거야. 완성적. 2차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뀐 거죠. 그러면 등기 받아올 수 있다. 이건 예전에는 2차 취득시효는 기간 중에 바뀌면 등기 못 받아온다는 게 판례였는데 그 판례가 변경됐어요. 우리 시험 공부하기 좋으라고 그냥 통일시켜 준 거야. 1차든 2차든 언제 바뀌는 건 상관없다고요? 완성 전에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고 지금 현재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을에게 등기를 못 받아오게 되었으니 갑한테 찾아가서 아니 등기를 놔줬어야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일단 손해배상 나오면 채무불이행이었어요? 불법행위예요?
채무불이행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불법행위. 왜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랑 무슨 계약관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계약관계가 없는 위법행위가 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제일 중요한 거죠. 뭘 확인하셔야 돼요? 갑이 이거를 팔 때 A의 취득수요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알고 팔았다면 손해배상 해야 되고요. 만약에 모르고 팔았다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자 A는 즉시 취득수요 완성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얘가 이걸 파니까 즉시 완성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대요. 손해배상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이거를 팔아버리니까 즉시 알렸다는 건 얘가 팔 때 알고 판 거예요? 모르고 판 거예요? 모르고 팔았다는 것이니까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고요. 두 번째, A가 수요를 완성해서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근데 받아오기 전에 이 부동산이 수용됐어요. 국가에 의해서 재결 수용되었다.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해요? 불능해요? 불능이죠, 불능. 그러면 불능이 되면 이제 등기는 못 받아오는 거고, 수용되면서 얘한테 보상금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금이라도 넘겨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대상청구. 대상청구권을 물어보면 뭘 꼭 확인하셔야 돼? 그렇죠. 이게 등기를 언제 청구했느냐가 핵심이었어요. 만약에 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를 청구했다면 그때는 보상금을 넘겨라라고 대상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불능이 된 후에 수용된 거면, 그때는 불능된 후에 등기를 청구한 거면 대상청구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A가 수요를 완성해서 등기 주세요 라고 청구했어요. 그럼 수요가 완성되었다면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될 상황인 거야. 근데 넘겨주기 전에 수용이 됐네. 그러면 어차피 갑은 등기를 넘겨줬어야 될 사람이니까 등기 대신에 뭐라도 줘야 돼? 보상금이라도 넘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대상청구.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다 기억나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그럼 갑이요 아직 보상금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럼 보상금을 못 받았다면 갑은 수용 주체에게 뭐가 있을까? 보상금 청구권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 A는 뭘 자기한테 넘기라고, 양도하라고 해야 돼요?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해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상금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넘기라고 해? 그 받았던 보상금을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보상금이 자기에게 바로 직접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대상 청구권이라는 건 얘가 보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면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거고, 보상금을 받았으면 그 돈을 넘기라고 하는 거지,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기다라고 직접 주장할 수는 없어요. 수령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지, 갑. 얘가 수령권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시험에 계약법이식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항상 조심하실 점, 완성 후에 바뀌면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손해배상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뭘 찾으셔야 돼? 손해배상 나오면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두 번째, 대상 청구 나오면 등기 청구를 언제 했느냐, 불능 전이냐 후냐. 그러니까 원래 대상 청구는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주구장창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했더니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대상 청구는 등기 청구가 된 이후에 불능이 되면 대상 청구 행사 가능하다. 자,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고,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A번에 보면 다만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2021년을 뭘로 인정해 준다고 했냐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이 돼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돼요. 근데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바뀐 거니까 등기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기간 중에 바뀌는 건 상관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적극가담이란 말 나오죠. 적극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과 A 사이,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채무 불이행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그 사실을,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처분할 때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D번을 보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줬을 때 A가 을에게, 을은 완성 후에 소유자니까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A가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면 갑에게는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써 있는 건 대상 청구 문제인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대상 청구하려면 언제 등기를 청구했어야 된다. 불능 전에, 수용되기 전에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판례들을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에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를 못 받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데 을에게 등기만 넘겨준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니 갑이 을에게 허위로 가장매매로 등기를 넘겨준 거야.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완성 후에 넘어간 거지만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야? 갑에게 있는 거지.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또는 A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니 갑이 을에게 명의를 신탁해서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갑에게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지. 그럼 실제로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완성 후에 진짜 소유자가 바뀐 거냐 그대로냐,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미등기면 점유 완성만으로 소유자가 되어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미등기든 뭐든 등기 안 하면 변동은 없는 거야, 취득시효에서. 자, 근데 얘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건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뭐만 보시면 되냐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냐 그대로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그대로지. 원래 누가 소유자였다고? 갑이. 근데 갑이 뭐 했다고요? 보존 등기. 소유자가 변한 건 아니죠.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구별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소유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이 무효등기 명의, 그러니까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 갑의 등기가 무효등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등기를 받아오지 않는 동안에 갑이 실체관계를 부합시켜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계속 무효예요? 유효등기가 돼요? 유효등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우리가 가등기담보법 공부할 때 청산 절차 없이 한 본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청산 없이 한 본등기. 가등기담보법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특별법은 우리 지난 과정에서 봤고 이번 과정에서는 안 본다 그랬으니까 이 틈틈이 강의 들으두셔야 돼요. 가등기담보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산 절차 아니에요.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하면 뭘 해줘야 돼? 실행통지.
실행 통지가 도달되면 청산 기간이 진행되죠? 몇 달이요? 2개월. 그죠? 예.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때 수업 듣고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죠?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이제 벌써 4월 됐잖아요. 예. 물론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안 보고 막판에 가서 몰아보려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특별법은 5개 법으로 돼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시간이 좀 있으면 주임법은 좀 길잖아요. 2-3시간 하고 가담법은 40분이면 이래도 끝납니다. 40분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속을 좀만 올리면 훨씬 더 빨리 들을 수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변제기가 도래하고 뭘 해줘야 된다고요? 실행통지. 내가 청산금 너한테 얼마 주면 이거 내 거 되는 거야? 라고 실행통지를 해주는 거야. 채무자들한테, 채무자 등에게. 도달되고 청산기간이 몇 개월? 2개월. 2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를 하겠지. 둘은 무슨 관계였어요? 동시행 관계였어요? 그게 청산 절차예요. 근데 이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 이름으로 본등기 해버리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라도 청산을 끝내요. 나중에 사실은 남는 돈이 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청산을 나중에 다 끝내면 이제 실체관계와 불일치예요, 일치하게 돼? 일치. 그럼 그 등기는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거야? 다시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 갑의 등기가 무효였는데 그 후에 을이 등기하지 않는 동안에 갑이 실체관계에 부합시켜 유효 등기가 된 거야?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만 확인하면 돼? 완성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갑의 등기가 뭐다? 무효 등기죠. 그러면 유효 등기가 되었다는 건 소유자가 바뀐 거지. 그러면 등기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갑의 등기가 무효라는 건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어딘가 있겠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자였는데 얘가 무효 등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등기를 받았어야 돼? A한테 받아. 이거 대위말소하고 받아왔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받아오다가 누가 진짜 소유자가 된 거야? 갑이. 그러면 완성 당시에는 A가 소유자인데 후에 누구로 바뀌었다? 갑.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없다라는 거야. 완성 전과 당시와 그 후에 소유자가 달라졌느냐 그대로냐. 그럼 우리가 파산관제인 공부했었잖아요.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와 동일인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 그러면 제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후에 파산관제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파산관제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새로운 처분권자가 나오게 되면 걔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이 부동산에 대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아오고 있다가 갑이 을에게 유효한 명의신탁을 해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그럼 갑은 뭐예요? 명의신탁에서 넘겨준 사람이니까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죠.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수탁자에게 등기가 넘어갔다면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실제로 소유자가 바뀐 걸까요?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올까요? 돌아오겠지. 그럼 실제로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니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대위 해지하고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을이 시효 완성자에게 야, 나 새로운 소유자야. 너 뭐야? 나가. 라고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만약에 방해배제를 구하면 얘는 얼마든지 이를 저지시킬 수 있다라는 게 판례야. 그러면 비교되었던 판례, 이번에는 유효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죠? 외부적으로 소유자는 수탁자예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병이 완성했어요. 그럼 얘는 누구에게 등기 받아와야 돼? 대외적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외부적 소유자에게 받아와야죠. 근데 얘가 안 받아오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신탁자에게 등기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병은 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완성 당시에 누가 소유자였어요? 을. 근데 갑에게 넘어갔네? 그럼 을에게 또 돌아올 거야? 끝난 거야? 끝났지. 그러면 완성 후에 처분권자가 달라진 거니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구별이 되셨어요? 헷갈려요? 헷갈리면 외워야지. 그죠? 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외우시라고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시효 완성자랑 수탁자가 있어. 시효 완성자랑 수탁자가 싸운대. 그럼 무조건 누가 이기는 거야? 완성자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는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얘는 방해 배제 못 구하는데 하면 이를 뭐 할 수 있다? 저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효 완성자랑 누구랑 싸우는 거야? 신탁자. 그럼 누가 이긴다? 신탁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탁자는 자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얘가 신탁자, 얘가 시효 완성자.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신탁자.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는 수탁자에게 취득시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신탁자는 이 시효 완성자에게 내가 소유자니까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왜 시효 완성자가 이기고 신탁자가 이기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시험에서는 딱 읽어보고 시효 완성자랑 신탁자의 다툼이면 무조건 누가 이기는 걸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신탁자. 자, 교재 볼게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면 이제 아셔야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미등기를 보존 등기했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명의신탁이 됐대.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가 됐다는 거야? 수탁자. 그럼 시효 완성자랑 누구랑 싸우는 거야? 수탁자. 그럼 누가 이긴다고요? 시효 완성자. 그러면 그러한 제3자, 그러니까 수탁자겠죠? 소유자로서 수탁자가, 이 제3자가 수탁자예요. 이 수탁자가 내가 소유자야 라고 권리를 행사하면 이 시효 완성자,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이유로 이를 저지시킬 수 있다. 누가 이긴다고요? 완성자. 그러면 이번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됐대.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신탁자에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한테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누가 이긴다? 신탁자. 자,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전에 파산했대요. 자, 그러면 누가 나온다? 파산 관제인. 그럼 이 파산 관제인은 제3자라고 했잖아요. 제3자 지위이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자, 5번. 원인무효 등기 당시에 시효를 완성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실체관계에 부합시켰대. 소유자가 그대로에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거죠. 내가 완성했을 때는 무효 등기였던 애, 소유자가 아니었던 애가 나중에 소유자가 된 거니까 얘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박스 안에 있는 판례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좀 어렵게 나올 때 출제되는 거고, 이 중에서는 뭐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냐면 3번 판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신탁자와의 싸움.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 자, 이거 다 보신 거예요. 등기 전. 그러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변동은 없는데, 근데 이제 얘는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가 생기니까 얘한테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요 얘기예요. 여기 1번에 보시면 불법 점유를 이유로 철거와 대지 인도, 소유물 반환 같은 거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얘한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권리 취득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소유자는 당연히 자기 소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취득시효 완성자예요. 근데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내가 몰라. 그러면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나는 소유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빌려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면서 그랬다면 그때는 침해가 되는 거겠죠.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래 소유자가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리고 취득시효를 원인한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점유자는 원소유자에게 신축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다시 보시면 이 원래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뭐라고 써 있어요? 몰랐대. 그러면 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얼마든지. 그럼 거기다 내가 건물 짓는 건 내 땅에 내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시효 완성자가 이거 철거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은에 보시면 다만 시효 완성 후에 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설치한 담장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등기 전에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멋대로. 보통 소유자가 자기 땅에 뭘 지었는데 멋대로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럼 이 판례가 얘기하는 멋대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 판례 원문이에요. 멋대로라는 건 시효 완성을 알면서도 담장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건 취득시효 완성자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소유권에 기한 제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제거예요? 점유권. 왜? 취득시효 완성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 요 판례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례에서는 등기 청구가 이미 있었던 상태가 나왔고 등기 청구가 있은 이후에 소유자가 이걸 했다라고 하면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한 거죠. 근데 이전에 다른 시험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소유권이 아니라 뭐에 기해서? 점유권.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동그라미 3번은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취득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라고 했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누구한테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완성 당시 소유자. 이거 똑같아요. 포기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고 만약에 소유자가 아닌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포기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포기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 그러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내가 그냥 돈 내고 살게 라고 매수 제의한 사건이 있었어요. 매수 제의는 시효이익의 포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을이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어요. 20년을 이제 점유한 거죠. 근데 을이 갑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냥 돈 내고 살게 라고 매수를 제의한 사건이에요. 그럼 갑이 팔았다는 거예요? 안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으면 이 판례가 안 나왔겠지. 얘가 안 팔어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을도 화딱지가 나지. 내가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공짜로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데 내가 돈 내고 사겠다는데 안 판대. 그러니까 을도 나도 이제 안 사. 야, 나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 넘겨. 라고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자 갑이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당신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어도 나한테 돈 내고 산다고 했지. 그러면 이건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니까 나는 등기 못 줘라고 항변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법원은 시효 완성자가 매수를 제기한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매수를 제의하는 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허다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판례가 포기라고 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까지 제기했던 을이 갑이랑 합의하에 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소송을 취하했다면 이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포기지만 단지 매수를 제의했다. 매수를 제의한 것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 소극 이렇게 돼 있고. 자, 등기 후의 효과.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가압류, 가등기 다 소멸. 그런데 언제 들어온 건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완성 후에 들어온 건 제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2번 판례 중요하다고 했고, 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완성 후에 저당권이니까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시효 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긴다고 했냐면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취득해왔던 과실, 이 과실은 이익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니까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 지난주에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첨부는 뭐 이번 과정에서 또 보진 않고 공동소유 들어갈 거예요. 공동소유. 이것도 우리가 물권적 청구 한꺼번에 정리했던 거고, 공동소유 공유. 이제 매년 출제되는 파트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